뒷문을 쳤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링크 스테이트는 CP하고 메모리를 되게 많이 소모해서, 그 업데이트 되는 지역을 좀 분할을 해라. 예, 그래서 중간중간에서 업데이트를 갖다가 좀 요약해서 보내는 이런 방식을 써서, 하이라키칼한 디자인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OS 백본은 반드시 백본이라는 에어리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서브 에어리어를 붙는 방식으로. 그럼 나중에 그 각자의 에어리어에 있는 정보는 다른 에어리어로 넘어갈 때는 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주로 요약 정보가 넘어감으로써 라우팅 업데이트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아주 하이라키칼한 토폴지를 요구를 하는데, 그에 비해서 ISIS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상하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림이. 에어리어가 좀 에어리어 3, 가운데 에어리어 2, 에어리어 1 이렇게 뭐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나오니? 여기?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아주 좀 OSPF만큼 스트릭트 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에란 라우터라는 게 있고 L2 라우터라는 게 있는데, 그 에란 라우터는 자기 내부 에어리아 정보만 갖고 있는 거고 L2 라우터는 다른 에어리아 정보를 갖고 있는 놈들이에요. 그래서 한쪽 에어리아에서 다른 에어리아로 갈 때, 또 다른 에어리아로 갈 때 L2 라우터가 연속적으로 연동만 돼 있으면 통신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외부 정보를 갖고 있는 L2 라우터들은 에란 라우터한테 자동적으로 디폴트 라우터를 줍니다. 그러니까 외부 라우터를 가는 길을 네가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만 보내면 내가 외부 라우터를 보낼게. 그래서 좀 얘도 뭐 백본 에어리아라는 OSP처럼 백본 에어리아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ISIS는 좀 네트워크가 좀 시리얼 좀 선형으로 돼 있는, 범위가 아주 넓고 선형으로 돼 있는 경우는 ISIS가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땅덩어리가 작고 집약되어 있는 경우는 OSPF가 좀 유리한 편입니다. 그래서 하이라키칼 디자인을 요구한다. 하이브리드는 양쪽에 두 가지 기능을 다 섞은 겁니다. 네, 그래서 ERGRP나 BGP를 얘기하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를 빼버리면 그냥 하이브리드 라우팅 프로토콜은 디스턴스 벡터를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기타 라우팅 피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클래스 풀 라우팅과 클래스 리스트 라우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클래스 풀 라우팅은 립 버전 1, IGRP, 얘네들 클래스 풀 라우팅이고요. 클래스 리스트 라우팅은 뭐 립 버전 2, ERGRP, OSPF, ISIS, BGP 이런 게 사용한다. 자, 클래스 풀이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원래 인터넷 커뮤니티가 IP 어드레스 할당할 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여기 뭐 10점, 0.0.0에 얘 같은 경우는 8비트, 172에 16에 00에 16비트, 192에 뭐 168에 00에 24비트. 요게 클래스 풀의 의미예요. 원래 클래스 할당할 때 서브넷 마스크 요거.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를 클래스 풀한 단위로만 네트워크 한다는 얘기는 IP 어드레스를 배정할 때도 반드시 요 단위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뭐 이런 거를 하나의 네트워크에다 배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클래스 풀이에요. 그래서 클래스 풀의 특징은 뭐냐면 서브넷 정보를 전달하진 않아요. 근데 요즘은 전부 다 IP 어드레스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클래스 리스트 라우팅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IP 어드레스를 쪼개서 사용하죠. 각각의 네트워크의 호스트 숫자에 최적화된 걸로 쪼개서 사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네트워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 간에 라우팅을 하려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브넷 마스크 정보를 전달해서 여기저기 불규칙하게 하나의 네트워크에 흩어져 있는 것 간에 커뮤니케이션은 가능하지만 아무래도 라우팅 테이블의 숫자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VLSM이라고 Variable Length Subnet Mask라고, 그러니까 Variable R이 아니면 클래스 풀한 서브넷 마스크 쓴다는 겁니다. 원래 넷 마스크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원래 저렇게 안 생겼는데 해상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좀 이상하게 그림이 나왔거든요. 하여튼 저기 보시면
A라는 라우터 옆에 A라는 라우터와 HQ 라우터 연동되는 그 시리얼 구간에 IP가 몇 개 필요합니까? 원래 대부분 2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24비트짜리 256개 호스트를 갖고 있는 24비트 할당하면 IP 어드레스 엄청 낭비가 되죠. 그래서 30비트로 하게 돼서 대부분 몇 개죠? 4개. 4개에서 네트워크와 브로드캐스트 빼고 중간에 있는 것만 쓰죠? 그렇게 하면 2개는 버리는 거네요. 4개 중에 2개 버리는 거네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원래 요즘에는 지금 제일 귀한 게 사실은 IP 어드레스거든요. 진짜 더 이상 할당받지도 못할 상황까지 와버려서 IP 버전 4는. 버전 6로 간다고 하지만 가기 힘들거든요. 한참 동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192에 168에 00에 원래 24비트짜리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시리얼 구간에 사용하려고 30비트로 서브네이팅을 해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것들 예를 들어 30비트 서브네이팅을 하나 한다 그러면 192에 168에 00에 30비트로 하면 00가 나오고 01이 나오고 02가 나오고 03 이렇게 나오죠. 이게 IP는 같고요. 그죠? 그럼 요거는 대부분 서브넷 ID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하고 여기는 호스트 1, 요거는 호스트 2, 요거는 브로드캐스트 어드레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평소에 요 2개만 쓰고 이거는 버려요. 이걸 왜 버리냐고요, 아깝게. 그냥 31비트를 해요, 31비트를 해요. 31비트 하면, 이거 2개씩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31비트로 하면. 그럼 0에 0에 31, 0에 1에 31, 이 2개만 딱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어떤 사람들 얘기해요. 그럼 브로드캐스트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지금 요거 어드레스 쓸 때 어디에서 쓰려고 그러면 어디에서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포인트 투 포인트 네트워크에서 쓰려고 그러잖아요. 포인트는 상대방이 2개밖에. 유닛캐스를 날려도 상대방이 받고, 멀티캐스를 날려도 상대방이 받고, 브로드캐스를 날려도 상대방이 받아. 그러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저 30비트를 계속 써가면서 계속 어드레스를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당 2개씩 버리고 있는 거지. 이 문제예요, 문제. 또 하나가, 요런 주소를 뭐 32비트로 해가지고, 호스트, 라우터 아이디 뭐 이런 걸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192에 168에 0.0에 32는 죽어도 안 써, 얘는. 그 다음에 192에 168에 0.255도 32도 있고 255에 32도 쓸 수 있거든요. 이것도 죽어도 안 써. 우리가 정말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어드레스 낭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여기저기서 거기만 다 벌어지고 있어. 31비트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32비트로 쓸 때는 00도 호스트 용도 쓸 수 있고 끝에 255도 호스트 용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거슬리죠. 눈에는 거슬려요. 그래서 이제 VLSM에 대해서 나왔고요. 우리가 VLSM 하면 또 이제 얘기가 장점이 뭐냐면 디스컨티기우스한 네트워크, 즉 하나의 네트워크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는 네트워크를 이 서브넷 마스크 비트까지 서로 전달을 해갖고 클래스리스 방식으로 전달해갖고 커뮤니케이션 해주는 건 좋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라우팅 테이블의 숫자가 늘어나거든요. 그게 이제 문제죠. 라우팅 테이블이 늘어나면 패킷이 들어올 때 라우팅 테이블 계속 뒤져야 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패킷 전달하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필요한 곳에서는 서머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개 세이브 라우트를 하나의 클래스 불안 단위로 이렇게 서머리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라우팅 작업에서 필요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라우팅 서머라이제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세이브 라우터들을